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에 시험을 봤던 ITQ 한글 자격증 A형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6월달에 시험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5월달 기출문제 A형, B형, C형을 풀어보시면 좋겠죠. 그럼 오늘은 김쌤하고 같이 한글 A형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미 다 알고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더 먼저 뭐냐 하면 이 글꼴이 기본 설정 글꼴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요. 요 함초롱 바탕에 글자 포인트는 10, 검정,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 줄 간격은 160%로 꼭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렬은 양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RGB 색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용지 여백은 이따가 같이 지정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페이지 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1페이지에다가는 문제번호 1번과 2번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2페이지에다가는 문제번호 표시해서 3번과 4번을 2페이지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3페이지에다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3페이지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1페이지에다가 1, 2번, 2페이지에다가 3, 4번, 3페이지에다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용지 설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용지 설정하는 거는 F7 눌러주셔야 되는 거죠. F7을 눌러주셔서 여기에 있는 요 종류는 A4 용지로 해주셔야 되고 요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이미 다 되어 있죠. 그래서 A4 용지로 되어 있는지 세로 방향인지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용지 여백을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0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 두 개는 10으로 해주셔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보는 0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숫자 위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숫자 위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10, 10으로 바꿔주세요. 머릿말도 10으로 바꿔주시고 아래쪽도 10으로 바꿔주시고 왼쪽 오른쪽 11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용지 여백은 F7을 눌러서 위쪽 머릿말, 꼬리말 아래쪽은 10, 왼쪽 오른쪽은 11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맞춰놓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이 요 보기에 갔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들어가셨을 때는 요 문단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고 그림하고 요 교정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단번호가 있어야지만 내가 줄 간격을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요 보기라는 탭에 들어가셔서 요 보기라는 탭에 들어가셔서 문단보호, 교정보호, 그림에 체크를 해놔 주시고요. 요 쪽용각이 있어야지만 머리말을 집어넣거나 쪽번호를 넣었을 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 쪽용각도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번호를 1점 하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점 번호를 적어주시는데 만약에 나는 타자가 느려서 스타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하고 한 5번 띄워주신 다음에 2번 하시고요. 그래서 표하고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문서 작성 능력 평까지 다 하시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스타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맨 나중에 하는 게 조금 좋아요. 그래서 타자가 너무 빠르신 분들은 먼저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맨 나중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타일은 영문을 입력을 하셔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내용을 보시고 입력을 좀 먼저 할게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영문을 쭉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서 엔터 한 번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에 보면 여기가 빈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엔터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이게 그 영문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게끔 보이는 이유는 여기 문단 아래 간격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입력을 하실 때는 그냥
줄만 바꿔서 한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다 지정을 하고 우리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 F6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더하기는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고 요 연필 모양처럼 생긴 거는 스타일을 지정한 거를 수정하는 거고 X는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새롭게 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스타일 이름을 정확하게 보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포메이션이었죠. MADION 스페링 틀리지 않게끔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요 스타일은 지금 문단 모양과 여기 글자 모양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문단 모양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문단 모양 한번 눌러볼까요? 문단 모양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왼쪽 여백을 15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 여백을 15로 그리고 문단 아래를 1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단 모양과 이쪽에 나와 있는 문단 모양에 있는 왼쪽 옆에 문단 아래 간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 했으면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글자 모양. 글자 모양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글자 모양의 그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장평하고 자간을 먼저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여러 번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95하고 5를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 나서 이 대표에 가서 한글을 눌러주시게 되면 95하고 5는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글꼴을 뭐를 눌러주시게 되면 굴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글은 이제 굴림에 95에 5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글꼴의 대표를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영문의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도듬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영문의 글꼴 도듬 그래 장평과 자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95에 5라고 하는 장평과 자간을 변경하신 다음에 한글 글꼴과 영문 글꼴을 따로따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따로따로 한글 따로 영문 따로 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런 다음에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이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빨간 줄이 나와 있거나 했을 때는 오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한 번씩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잘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끝나고 나서는 저장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한 문제가 끝났을 때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표하고 차트예요. 표가 50, 그 다음에 차트가 5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표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6칸에 5줄이에요. 6칸에 5줄입니다. 시험지 받으면 이런 것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입력에 가서 이 표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가서 줄수는 5줄, 칸은 6칸.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줄수와 칸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이 왼쪽과 오른쪽이 딱 맞게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표 전체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F5를 몇 번 눌러서 3번 눌러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 표 안에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렉이 좀 걸려서 조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쵸? 이제 됐네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데 범위 지정할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F5를 3번을 눌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쪽에 있는 표나 3쪽에 있는 표나 여러분들이 모두 다 표를 만들고 나면 이렇게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2번을 늘려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2번을 늘려주시고 나서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에 보시게 되면은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 표 전체 캡션의 글꼴이 굴림의 10이에요. 요게 캡션이고 여기 표 전체 안에 있는 글씨들이 요 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굴림의 10에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요 글씨체를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놔두시면 되고,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범위 지정하셔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무슨 정렬해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문단모는 모양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는 가운데 있고 여기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걸 보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평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평균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니까 얘도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보고 이렇게만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평균값을 계산을 했을 때 여기는 오른쪽으로 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놓치고 지나가 버리면 이게 감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캡션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캡션을 지정을 할 때는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어도 되고요. 범위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되는데 하여튼 간에 커서는 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캡션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캡션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이 캡션입니다. 그래서 요 메뉴가 이 열림상자 메뉴가 이렇게 안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끝에 요 메뉴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눌러주셔야 여기에 있는 창이 열린 메뉴가 표에 관련된 메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셔서 위에 있죠? 위 선택해 주시고 요 글씨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바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내용을 써주시면은 바로 내용이 지어지면서 들어가죠. 발송 경로별 유통 현황입니다. 근데 띄어쓰기도 잘 보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띄어쓰기 잘 보고 입력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도 잘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 캡션의 글꼴 바꾸는 거를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캡션의 글꼴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굴림의 크기는 얼마냐면 10이고요. 정렬이 지금 이쪽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를 오른쪽으로 정렬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면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이 다 된 거예요. 그죠? 캡션까지 완벽하게 집어넣어 준 거고. 네, 3번에 셀 배경색 노랑으로 칠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C예요. 컬러 C. 그쵸? 그래서 알파벳 C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색에 가서 면색을 노랑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색깔이 여기가 노랑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요 테마색을 눌러서 색깔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색깔이 혹시 그렇게 안 나와 있는 분들 요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얘는 노란색이 아니에요. 요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눌러서 오피스 눌러서 요 노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RGB 25250이라고 나와 있는 요 색깔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두리까지 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깥쪽이 이중실선, 요 제목 아래가 이중실선, 그리고 첫 번째 칸 오른쪽에 이중실선, 그리고 요 대각선이 있어요. 이 바깥쪽이 당연히 또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고 요 부분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고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4번을 하셔야 돼. 다 있기 때문에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L이에요. L. 그래서 L을 눌러주셔서 그리고 항상 들어가시면 미리 보기가 잘 나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은 다 보였는데 미리 보기 화면에 선이 다 안 보인다 그러면 요 모든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잘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선택된 셀로 되어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선의 종류를 바꿔주시고 지금 바깥쪽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쪽 눌러주시고 설정. 그러면 바뀐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줄을 범위를 지정하셔서 다시 L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선 보이는 거 보이시죠? 미리 보기 한 번씩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아래쪽. 그리고 첫 번째 칸에 다시 L을 눌러서 이중실선이 어디예요? 오른쪽. 그리고 대각선. 만약에 이 범위가 한 칸이 잘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F5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L을 눌러서 대각선은 이쪽에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대각선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방향이 X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눌러주셔야 돼요. 위, 아래. X 보이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내용을 쓰실 때는 9번 쓰시고 탭을 눌러서 이동하시게 되면은 내용을 좀 더 빨리 이동이 돼요. 뭐 탭이나 아니면 방향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내용을 좀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내용이 다 입력이 되시면 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계산 기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문제를 빠뜨리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게 이렇게 출력 결과 이게 빈칸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빈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그 수업할 때도 보시게 되면 그 채점할 때 보면 이 부분을 빠뜨리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시면 안 돼요. 1, 2, 3, 4번에 있는 이 조건을 꼭 보시고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맨 아래쪽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는 숫자와 답이 나오는 칸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블록 평균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소수점이 두 자리로 나와 있죠? 여기 평균, 소수점 두 자리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자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두 자리가 아니고 한 자리로 바꿔라 이런 문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혹시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고칠 때는 클릭해 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계산식 고치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형식에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차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는 문제에 보시면 요 1, 2번을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의 연도별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연도별,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휴대전화. 결국에 표 범위는 표 안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 표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입력에 들어가셔서 그 차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차트가 표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표 위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열림상자 맨 끝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표와 마찬가지로 이 차트도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맨 아래로 내려가요. 맨 아래로 내려가면 이 격자점으로 크기를 옆으로 늘려서 표보다 크기가 어떻게 해요? 같게. 이게 나가면 안 돼요. 같게 하거나 약간 작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표의 이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안 떠요. 그래서 이 차트를 수정을 하실 때는 이 격자점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크기 조정이나 위치 조정할 때만 이 모양이 필요한 거고요. 차트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격자점 모양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격자점의 모양이 아래로 내려간 거 확인이 되시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야 이 차트 마법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맞죠? 이 차트 마법사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계는 바로 차트 종류입니다. 그래서 얘가 맞고 다음 눌러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행과 열의 방향을 지정을 하시는 건데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내가 만든 거랑 결과물에 있는 내용하고 맞는지 방향을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이 방향에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다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여기에 있는 이 차트 제목 그리고 요 Y축에 요 값 제목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차트 제목에다가 스팸, 팸자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발송, 경로별, 유통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값축에다가는 가로도 열어야 됩니다. 단위 땡땡, 그 다음에 10만 건 띄어쓰기도 잘 보시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범례 위치도 좀 확인하셔야 돼요. 범례가 이게 범례죠. 범례 위치가 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맞으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저희가 문제 번호에 있는 1번과 2번을 만들어줬고요. 이제부터 3번을 하셔야 돼요. 3번의 제목은 이 부분에 맞게끔. 그리고 4번, 5번의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뺀 나머지 여기 1번, 2번, 3번, 요 4번을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작업하시는 게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겠죠. 더 제목에서 더블 클릭.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 모양을 뭘로 하라 그랬냐면 한 줄로 그림자 EPT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 모양을 한 줄로 그림자의 EPT. 그리고 글자에 들어가 주셔서 글씨체를 뭘로 바꿔주시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요. 디귿을 눌러주게 되면 빨리 도둠으로 가요. 여러분들. 도둠에 굵게 12. 맞죠? 진하게. 도둠 진하게 12.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혹시나 이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 제목의 크기가 막 이렇게 되어서 두 줄로 내려가 있거나 막 이런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시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하세요. 하셔서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위치 탭 있죠. 여기 위치 탭에 가셔서 위치를 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격자점으로 크기를 막 늘리거나 줄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블 클릭해서 위치 탭에서 위치를 위로 지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 2, 3, 4번 바꿔야 되는데 이 4번, 5번을 하실 때 이 5번에 보면 축제목 가로로 되어 있죠? 내 거는 가로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 법내에서는 다른 점이 여기는 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선이 지금 없죠? 그걸 보시면서 같이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1번부터 더블 클릭. 글자 위에서 더블 클릭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오타가 있다라 그러면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가로 방향이니까 여기 눌러야 되겠죠? 가로 방향. 글씨체는 도둠이었어요. 디귿 눌러서 도둠. 크기가 10. 보통은 이게 보통이 맞고요.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여기 2번 갑축에서도 더블 클릭하셔서 도둠에 10으로 바꿔주시고 보통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3번도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 탭으로 가주신 다음에 도둠에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 법내도 글자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는 겁니다. 아까 선이 있었죠? 선 한 줄로.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선이 있었잖아요. 이 선을 여기에 있는 이 한 줄로 변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 탭에 들어가서 똑같이 도둠에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선이 여기가 다르죠. 선이 여기 눈금선이 바깥쪽에 있고 요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요거를 변경하실 때는 요 부분에 가셔서 이 선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비례 탭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꾸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최소값이 지금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50이죠. 그리고 큰 눈금선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요 큰 눈금선 세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값을 얼마로? 150으로 바꿔주시고 7이 아니라 이거를 3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 탭에서? 비례 탭에서. 그리고 눈금을 눌러서 눈금이 지금 바깥쪽에 있었어요. 바깥쪽 가운데 있었던 거를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여기 이렇게 바깥쪽에 눈금선이 있죠? 이것도 여기 선에서 더블 클릭 눈금에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다 된 거니까요. 흰 바탕을 클릭해 놓고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된 이제 2번이 다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뭐 쪽 나누기도 있고 그냥 단 나누기도 있고 이렇게 나누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쪽 번호가 안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그냥 쪽 나누기를 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쪽 번호가 나타나도 쪽 번호를 어떻게 해요? 지우지 않아도 감점 대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쪽 나누기를 했던 분은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단 나누기를 하신 분들은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쪽 나누기를 했어요. 컨트롤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3번 3점 반드시 이쪽에다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로에 1번 적어주시고 3번 옆에다가 수식 넣지 마세요. 가로 눌러주시고 한 칸 띈 다음에 수식을 하시는 겁니다. 수식은 각각 20점, 20점이에요. 그리고 수식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냥 틀리면 그냥 마이너스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똑바로 잘 보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수식은 입력해서 이 수식 눌러주시면 되겠죠. 들어가 주시면은 1 플러스 나와 있죠. 1 더하기
그리고 여러분들 수식창에 들어왔을 때는 키패드에 있는 숫자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숫자 패드에 있는 걸로 하지 마시고 우리 글자판에 있는 위에 있는 숫자 있죠? 그걸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루트 그다음에 3.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뭐 방향키로 빠져도 되고 뭐 키보드로 빠져도 되겠지만 탭을 눌러주세요. 가장 편해요. 탭으로 눌러주시는 게. 그리고 는 루트 같은 거에서 빠져나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x에 3승이 들어갔기 때문에 x 미첨자 눌러서 3. 그리고 또 미첨자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탭키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눌러주시고 가로가 있어요. 가로 그대로 키보드에 있는 가로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EX 플러스 5 플러스 5 가로를 닫은 다음에 미첨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미첨자 2 써주시면 되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X에 3승 미첨자 눌러주시고 3 눌러주시면 되겠죠.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시고 가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키보드에 있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X 마이너스 2 가로 닫아 주시게 되면은 맞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빠져나오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좋겠죠. 그리고 나서 문 닫고 나갈 때는 여기 있는 문이에요. 요거 눌러 주셔서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식에 있는 1번과 2번은 띄어쓰기를 좀 몇 번 하세요. 하시고 나서 2번 한 칸 띄고 다시 수식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식은 이렇게 지렁이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이 적분 기호예요. 그죠? 적분 눌러주셔서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문자 A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알아서 순서에 맞게 이동이 됩니다. 또 탭을 눌러주시고 X, F, 가로 열고 X, 가로 닫았어요. 그 다음에 DX, 그리고 는이죠. 는. 요번 5월 달에는 요 수식이 좀 간단한 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다시 탭을 눌러주셔서 B-A, 그리고 탭 눌러서 또 빠져나가 주시는 겁니다. 다시 또 뭐가 나왔냐면 적분이 또 나왔어요. 적분을 또 눌러주시고 밑에 또 A가 들어갔죠? A, 탭 눌러주셔서 또 B, 또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X, DX, 그리고 는, 그리고 분수가 나왔죠. 그래서 분수를 눌러주시고 나서 분수 위에 A 플러스 B가 나왔고요. 다시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로 바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2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가 막 이렇게 섞여 있지도 않고 다 소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좀 좋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이번에 5월달 기출문제 A형에서는 수식이 조금 되게 간단하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문 닫고 나와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는 다시 또 뭐 한번 하셔야 된다고요?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5번을 또 누르세요.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제 4번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기가 나왔어요. 요 그리기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조금 신경 써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문제를 좀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기 도구 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게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색깔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걸 봐야 되겠죠. 이쪽은 어떤 거? 반원. 여기는 둥근 모양. 여기 둥근 모양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지. 지금 하이퍼링크는 그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맨 바닥에서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먼저 입력해서 요 도형이죠. 요 직사각형 눌러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 거에 도형을 그렸는데 여기 하얀색으로 자꾸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색깔을 다 세팅해 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그리기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게 돼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자꾸 그렸는데 여기가 하얗게 나오거나 색 없음으로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해서 색을 채워주신 다음에 제가 색깔을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그리기 속성으로 눌러주시잖아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그릴 때
얘가 그 속성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요거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더블 클릭하시고 항상 도형 작업할 때 거쳐야 되는 거 기본 선 채우기 요 1, 2, 3번 순서대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먼저 기본에 들어가서 크기를 얼마로 하라고 했냐면 지금 요 도형의 크기는 130에 145예요. 130에 145. 그 다음에 크기 고정. 요 크기 고정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마우스 이동할 때 내가 이 마우스의 그 조절점을, 격자점을 또 건드리게 되면 사이즈가 변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기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내가 자꾸 움직일 때 그 부분을 건드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기 고정을 하셔야 이 크기가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요 선은 지금 직각이니까 놔둬도 되겠죠. 채우기에 들어가서는 색깔을 하나 또 바꿔주시면 되고 저는 노란색으로 좀 할 거예요. 바탕을. 그리고 요 위치는 이 4번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아래로 좀 떨어지고요. 여기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는 말고 한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얘는 중심을 딱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바닥에 있는 거 만들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는 글상자입니다. 그러면 글상자는 요거예요. 글상자로 대강 그려주시고 여기 안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꾸 글자를 써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가장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 기본에 들어가면 110에 17이에요. 110에 17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에 체크. 선에 들어가셔서 아까 기본 선 채우기로 가시라 그랬죠? 여기는 반원.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을 지금 빨강으로 하라 그랬어요. 오피스에 들어가서 요 빨강이죠. 빨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체가 굴림에 22예요. 굴림에 크기 22가 없으면 20을 해놓고 21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 흰색. 수직은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수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평을 가운데 정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잘 보시고 옮겨놔 주시면 되겠죠. 그럼 바깥에 클릭했다가 안에 클릭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요? 라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거 다음 작업을 들어갈 때는 비나면을 꼭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죠? 비나면을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요번에는 어떤 거 해야 돼요? 요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요 사이즈가 여기 나옵니다. 120에 50으로. 그럼 바깥에다 클릭해 놓고 직사각형에 들어가서 대강 옆에 이렇게 걸치게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 기본에 들어가서 크기를 120에 50이었어요. 크기 고정해 주시고 어디 탭으로 들어가요? 여기 선탭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 이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이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저 이 색깔 그냥 쓸게요. 바닥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배치를 보시고 이렇게 놔둬주세요. 얘네들을 잘못 배치시키면 매번 옮겨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넣어주면 되겠죠? 입력에 가서 그림의 위치는 요 문서에 시험장에도 가면 요 ITQ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가서 ITQ 폴더 더블 클릭 픽처에 들어가셔서 그림이 지금 몇 번이냐면 그림 우리 여기 로고 3번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고 3번을 넣어주시고 문서에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문서에 포함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넣기를 눌러주시는데 바로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요. 옆에다 이렇게 걸쳐 놓으시는 거야. 옆에 이렇게 걸쳐 놓으시게 되면 그림 보이는데 그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시라고. 그죠?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크기를 지금 얼마로 하라 그랬냐면 40에 30이네요. 30에 크기 고정. 그리고 그림이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앞으로 빼는 거. 요 부분. 요 그림하고 글맵시는 요 앞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림에 가면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회색조로 바꾸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탭에 들어가서 요 회색조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설정.
그럼 앞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다 옮겨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옮겨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맵시 넣어 주셔야 되겠죠. 글맵시도 입력에 가서 요 글맵시 여기다가 내용을 바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국번 없이 118. 그리고 글맵시는 갈매기형 수장에 도둠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 우선 먼저 도둠 바꿔주시고 요 글맵시 모양에서 우리가 보통 갈매기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그죠? 요 갈매기 모양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역갈매기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양 보고 이게 갈매기형, 얘가 역갈매기형이 되고 나비 넥타이 육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꼴 도둠으로 바꾸셨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글매시도 지금 보면은 뒤로 가 있죠.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먼저 바꿔야 돼요. 50에 35 50에 35에 크기 고정하시고 그림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색깔은 다행히 지금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빨강으로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도형의 색깔 바꾸는 것처럼 채우기에 들어오셔서 면색으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글맵시가 위로 이렇게 나온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럴 때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주셔서 위치 확인해 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는 도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 밑에 있는 도형 중에서는 요 노란색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지금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죠. 사이즈가 10 곱하기 15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각형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대강 그려주세요. 바깥쪽에다가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크기를 얼마로요? 10 그리고 요거는 15 네, 크기 고정을 눌러 주신 다음에 선은 직각이니까 패스해도 되고 채우기에 들어가셔서는 색깔을 지금 다른 색상으로 넣어 주셔야 되겠죠. 색깔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뭐 쭉 복사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세 개를 다 만들어서 한 번에 복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요 색깔도 바꾸고 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씩 할게요. 여기에서 위치를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여기 위치를 잘 보시고 만들어 놔 주신 다음에 복사를 하실 때는 우리가 수직으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같이 눌러 주셔요. 그런데 요 마우스 모양이 요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마우스 모양이 요 도형 안에 있어야지 바깥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얘까지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아주 중요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가 요 안에다 놓으시고 먼저 아래쪽을 먼저 해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요 정도의 위치로 잡아주신 다음에 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또 위로 그럼 위아래 간격을 맞추기가 좀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서로 다른 색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색깔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색으로 그래서 색채 이 채도만 좀 다르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색깔만 다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위에 있는 거 이것도 사각형으로 그려서 옆에다 그려주시는데 더블 클릭하시고요. 기본에 들어가서 크기가 지금 이 도형은 요거 보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12 곱하기 10입니다. 크기를 12 정사각형이네요. 그죠?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뭐예요? 둥근 모양이에요. 끝이 둥글죠? 그래서 둥근 모양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 여기는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흰색 여기에 만약에 흰색이 없거나 이 아래쪽에도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색상 테마로 들어가셔서 기본으로 바꿔주셔야지만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글씨체가 굴림의 20에 가운데 정렬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슨 채로? 굴림의 크기 20에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옮겨주시고 글씨를 쓰지 말고요. 먼저 아까처럼 복사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 커서가 이 마우스 모양이 여기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옮겨주시고 난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A, B 내용을 써놓고 복사하시면 그 내용을 또 지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서식만 바꿔주시고 나서 복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내용은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글상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이 요 파선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요 글상자. 그래서 요거는 요 아래에 있는 도형의 사이즈랑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를 딱 잡아주시고 끌어서 이렇게 쭉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장자리를 클릭을 하고 격자점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에 사이즈가 없어요. 얘네들은 선에 들어가서 요 선 종류, 요 선 탭에 들어가서 선 종류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파선으로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게 파선이에요. 그리고 채우기는 없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글씨체를 바꿔주셔야 돼요. 궁서에 18, 궁서에 18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 정렬이요? 가운데 정렬 해주신 다음에 얘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출처 이 노트북으로 하면 이게 오타가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삭제 그리고 클릭해 주셔서 사이트 주소, 자물쇠, 그림 확인, 그리고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글상자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글씨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두 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글씨를 지워서 한 줄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요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선택을 3개를 다 선택을 해놓고 같이 크기를 늘렸다가 같이 줄여주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3개의 크기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빈 바탕 클릭하시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안 한 게 있어요. 이 하이퍼링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클릭해 놓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3쪽에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줄이 이렇게 빈 줄이 들어간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하나, 두 개, 세 군데, 네 군데. 요 빈 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외에는 빈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빈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입력을 할 때 한자가 나오면 한자 바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각주는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각주 집어넣도록 하고요. 먼저 한글, 그 다음에 영문 한자가 나오면 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요거 특수문자 입력하는 단축키는 우리 뭐예요? 컨트롤 키하고 뭐죠? F12죠? 요거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F10. 한글 문자표에 요 정각기호 1반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내용을 입력을 하고 우리 부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수정하시기 전에 한번 저장 눌러놓고 수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밑에 보면 표를 안 만들었어요. 우선 제목 쓰고 여기 빈줄 들어가는 거 요거 확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 아래 또 한번 엔터 눌러서 요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표는 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에 지금 6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해 놓으시고 입력에 가서 표만 이 표에 들어가서 6줄이에요. 6줄에 칸수가 4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도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해서 1쪽에 있는 표처럼 아래로 몇 번 늘려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을 늘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표에 관련된 거를 지금 여기 보면은 조건들이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거 나오죠. 이거 어차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정할 때 표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력을 할 때 완전히 다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굴림의 10의 가운데 정렬. 굴림을 가고 10의 그 다음에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테두리도 우리가 다 해주셔야 되겠죠. 테두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요 3쪽에 있는 표는 요 위야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여기는 이중실선이고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안 보여요. 이 부분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L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요? 선 없음. 어느 쪽? 왼쪽과 오른쪽.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선이 안 보여요. 이렇게 미리 보기에 뭐 안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L을 눌러서 어느 쪽? 여기 위, 요 이중실선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위아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에 보면은 나와 있죠? 요거 확인해 주시고 설정. 그리고 맨 첫 번째를 선택을 하셔서 그 아랫줄도 이중실선으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요 눌러주시고 이중실선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색깔 바꿔주는 거는 C였어요. 그래서 요 그라데이션. 1쪽에 있는 편은 단색깔을 칠해주는 거지만 요 3쪽에 있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있는 거는 요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시작색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시작색이 노랑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색이 흰색이고 끝색이 노랑이었어요. 그리고 수평. 네, 수평을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작색, 끝색, 그 다음에 유형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시는데 6칸이 좀 적다 그럴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내용을 좀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 이 칸이 만약에 모자라서 여기가 두 줄로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요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게 두 줄로 되어 있으면 이건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다가 한 칸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인터넷 보호나라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빈줄이 4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입력을 해 놓으시고 나서 지금 입력을 하실 때 그 뭐가 나오면 팬터믹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여기에 각주가 나오면 입력할 때 각주도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 넣는 방법은 이 글자 단어의 뒤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입력에 가시게 되면 이 각주가 있어요. 그래서 각주를 눌러 주시는데 각주에 여기 보시게 되면 번호 모양이 원문자 1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방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각주 미주 모양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번호 모양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고쳐 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원문자 1 눌러 주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 주시면 되겠죠.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요거 입력을 좀 할게요. 오타 나오면 안 됩니다. 오타는 무조건 감점이 되는 거예요. 대유행하는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 조건에 보면 각주 구문서 5cm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5cm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1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 띄어쓰기 몇 번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가 여기는 2번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우리가 수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제목이 나와 있는 곳에다가 클릭을 해 놓으시고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불림의 18 진하게. 여기 제목 부분은 진하게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불림의 18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나서 덧말이라고 넣는 게 여기 덧말 넣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덧말은 요게 들어가는 게 덧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각주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덧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요 덧말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디지털 미래사회 이렇게 적어주시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뭐를 넣어주셔야 돼요? 책갈피 보안을 넣어주셔야 돼요. 요 책갈피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하실 수가 있냐면 저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도형에서 하이퍼링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서를 여기 앞에다가 넣어주시고 요 책갈피 옆으로 가면 요 책갈피가 이렇게 있죠. 이를 클릭을 하시고 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보안이라고 입력하시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책갈피를 지정을 하셨으면은 바로 가서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요 문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그림을 클릭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클릭한 상태에서 입력에 가면은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책갈피라고 나와 있는 곳에 이렇게 보안이 보이시죠? 그 보안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넣기. 그래서 비나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요 그림을 클릭하면 요 제목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대로 된 거죠. 하이퍼링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책갈피를 지정하면 아, 나 하이퍼링크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커서가 여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머릿말하고 쪽번호도 아예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 머릿말은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쪽에 가면 요 머릿말 있죠? 머릿말 꼬릿말에 만들기, 머릿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만들기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치매, 사고, 예방 써주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머릿말에서 여러분이 틀리는 게 머릿말을 잘 넣어주셨는데 오른쪽 정렬을 잘 하시는데요. 도둠에 10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범위 지정하고 도둠에 크기를 9로 되어 있어요. 이거 1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정렬을 오른쪽 정렬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모두 넣어주는 거예요. 쪽번호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쪽번호. 줄표가 없습니다. 쪽번호 6번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클릭하시고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오른쪽 끝에 줄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번호는 로마자, 대문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쪽번호의 위치, 줄표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번호 모양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3번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번호를 6번으로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3번으로 시작에 들어가서 이 쪽번호를 6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넣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바뀌었죠. 요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하라는 거 나오죠.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 커서를 요 앞에다 놓고 하셔야 돼요. 범위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요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서식에 가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요 부분에 있어요. 요 서식에 있다라는 거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 가셔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두 줄. 그리고 글꼴 바꾸셔야 돼. 궁서로 바꿔주시고 면색의 색깔이 뭐예요? 노랑. 두 줄로 바꿔주시고 글꼴 궁서 면색이 뭐예요? 노랑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림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이 그림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림은 지금 5번이에요. 그래서 커서를 이쪽에다 넣어주시고 나서 입력에 가서 이 그림 5번이에요. 그리고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넣기. 이렇게 대강 요 본문 크기 정도로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입력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가 자르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끝에 메뉴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끝에. 요게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파랗게 여기가 선택되어 있다라는 거 입력이 눌러져서 열림 상자가 이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끝에를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 만약에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은 끝에 보면은 요 자르기 보이시죠? 자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르고 지금 잘라주시고 하얀색이 좀 덜 보이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대각선 모서리에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렇다고 그림의 일부가 잘려져서 나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뭐 하셔야 돼요? 크기가 얼마로? 40에 35 40에 35에 크기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어울림이에요. 어떤 거하고 요 글하고 그림에 어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바깥 여백을 해주라 그랬어요. 여백을 여기 보면 2로 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바깥 여백 2 이렇게 해주시고 그림을 요 글자 끝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세요. 요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 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도 전침 딱 맞네.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요 그림을 선택을 하고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끝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끝도 맞는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글자 모양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기 글자 모양, 얘도 글자 모양에서 하는 거죠. 여기 음영, 글자 모양에 들어가 있고, 여기 강조점, 글자 모양에 있고, 뭐 장평, 이런 거 다 글자 모양에 있죠. 그래서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되는 이 세 부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문단 번호를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일단 범위다 지정하셔서 도둠의 18로 변경하시는 겁니다. 특수문자까지 글자 크기가 커져야 돼요. 도둠의 18. 그리고 음영색하고 하얀색은 여기 특수문자는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범위 지정하셔서 우리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색깔 여기 흰색, 음영색을 빨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글자 색과 음영색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화면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시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표 위에 있는 제목도 도둠의 18로 하라 그랬으니까 도둠의 18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수문자는 기울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범위 지정하셔서 기울임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랜섬웨어 요거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쪽에는 강조점이 없어요. 강조점은 어디로 가주셔야 되면 이 확장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니까 확장 탭을 눌러주셔서 강조점 체크 모양으로 넣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5대 수칙도 따로 하셔야 돼. 그죠? 다시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강조점 체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발신명이 이 부분도 굴림의 24 진하게 굴림의 24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리고 정렬도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오른쪽 하시면 되겠죠. 기본 서식 도구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시고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장평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장평은 확장 탭에 없고 기본에 있어요. 그래서 장평은 얼마로? 105로 넣어주시면은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 보면은 1수준이 요교가 1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고 2수준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2수준이 되는 겁니다. 20의 오른쪽 30의 오른쪽 줄간격이 18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줄간격을 또 많이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미리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서 우리 줄간격을 좀 먼저 바꿀게요. 그래서 줄간격 요 기본 도구상자 맨 끝에 가서 보면은 160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줄간격이죠. 이걸 18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단 번호 모양으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1수준과 2수준의 모양인데 똑같은 게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주세요. 같은 게 있으면 1수준과 2수준의 모양이 같은 거 있으면 같은 걸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시고 요게 나오면 1수준 지금 1수준은 번호 모양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 모양이 뭐가 돼야 되냐면 로마자 대문자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로마자 대문자 그럼 이렇게 바뀐 거 요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 1수준의 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위치가 20의 오른쪽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 정렬은 오른쪽. 그러면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수준은 원문자로 되어 있어요. 원문자. 이 원문자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원문자 뒤에 여기 보시면 점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 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점을 빼주셔야 돼. 요건 어디 가서 빼주시냐면 요 번호 모양에 가서 번호 서식에서 뒤에 있는 꺽쇠이는 건드리시면 안 되고 점만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수준의 여기 위치도 있었죠. 30의 오른쪽 여기 위치 들어가셔서 30의 왼쪽이 아니라 어디요? 오른쪽.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 미리 보기 화면에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죠. 설정. 그러면 일단은 다 1수준으로 바뀌었고요. 우리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2수준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수준에서 2수준으로 바꿔줄 때는 이 서식에 들어가서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하살표가 위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있어요.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한번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도 이 수준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번호를 만약에 감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릭을 하시고 쪽에 가면은 현재 쪽만 감추기 있어요. 이쪽 번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현재 쪽만 감추기 쪽 번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Alt Shift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저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했을 때도 지우지 않아도 감점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1쪽에 있는 1, 2번을 꼭 하셔야 되고 이쪽에는 3, 4번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4쪽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답안 전송할 때는요. 빈 곳을 클릭하고 저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답안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6월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A형, B형, C형 또 열심히 또 따라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능적인 거를 익히셨다라고 하면 타이머 눌러놓고 60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